자, 1920년대에는 우리 민족운동이 분화됩니다. 나눌 분자예요. 우리 민족이 둘로 쪼개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회주의가 들어와서 그래요. 사회주의 원조나라는 러시아였었죠. 러시아 혁명, 레닌이 일으켜서 러시아는 빨간색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죠. 그리고 만든 것이 코민테른이었습니다. 코민테른은 우리 국제공산당 조직이라고 배웠어요. 한마디로 이 사회주의 너무 좋은데 이걸 퍼뜨리기 위해서 만든 국제 조직이라고 보면 돼요. 사회주의가 좋다라는 것은 선생님 표현이 아니라 그 사회주의자들 입장에서 이상적으로는 되게 좋죠. 이렇게 계급을 나눠서 하층민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그리고 평등한 사회 만들겠다. 이런 것이 사회주의의 주요 사상인데 이것을 퍼뜨리기 위해서 만든 코민테른 계속 나옵니다. 국제공산당 조직으로 사회주의를 퍼뜨리기 위한 조직이라는 거. 그래서 얘네들이 좀 약자를 위한 사상이 사회주의잖아. 그래서 약한 나라들, 약소란 말은 약한 민족. 한마디로 우리나라처럼 일본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 민족들, 이런 약한 민족들을 해방하는 것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론적으로도 너무 좋고, 그리고 약한 나라들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 입장에서는 땡큐죠. 우리나라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3.1운동 이후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3.1운동 이후가 우리 3.1운동 몇 년이라고 배웠어요? 아이고. 그래서 20년대부터 사회주의가 들어오고 우리 민족이 둘로 쪼개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국내외에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이 됩니다. 그 당시 세계를 봐도 이 러시아 혁명이 1917년이거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조선공산당이 25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년대에 우리나라의 사회주의가 막 퍼졌다. 보니까 일본도 20년대, 중국도 20년대, 특히 중국 공산당 나중에 대표가 마오쩌둥이 되고 끝내 얘네들이 중국을 차지하고 지금의 중국으로 이어져 온 거죠. 보다시피 러시아 혁명이 17년에 일어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20년대에는 사회주의 광풍입니다. 그래서 SNS에서 막 DM으로 야 너 빨간색 좋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빨간색을 권하면서 사회주의가 막 퍼지던 이러한 시기가 우리나라에서도 펼쳐집니다. 그래서 청년이나 지식인들 나름대로 배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확산이 돼요. 그래서 빨간색 책 들고 다니고 너 사회주의가 뭔지 알아? 졸라 좋아. 한번 해봐. 너 손막 한번 그어봐. 거기 빨간 피 나오지? 너도 빨간색. 사회주의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면서 사회주의를 막 퍼뜨립니다. 그리고 노동자, 농민, 청년 등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운동을 펼칩니다. 왜? 사회적인 약자들, 아래계층들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체계적으로 사회주의를 관리하기 위해서 조선공산당이라는 것이 1925년에 만들어지고 우리 문화통치기 때 배웠어요. 일제가 이걸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 치안유지법. 그래서 조선공산당이나 사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때려잡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치안유지법은 이때 사회주의자 때려잡는 법이기도 하고 독립운동가 때려잡는 법이기도 했어요. 또 사회주의자들이 또 독립운동 많이 했었거든. 그래서 사회주의자, 독립운동가 때려잡는 법, 치안유지법. 그래서 선생님 앞서서 1925년 이래로 우리 독립운동가 때려잡는 법적 근거가 뭐냐 물어보면 치안유지법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일본의 본토에서도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져요. 이것이 우리 조선에서도 만들어지면서 탄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로 쓰였다라는 거. 그래서 사회주의가 광풍이라는 거.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둘로 쪼개집니다. 배웠어요.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20년대에는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로 쪼개집니다. 둘이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추구하는 게 약간 달라. 물론 공통 목표는 민족의 해방, 우리의 독립이지만 약간 다릅니다. 사회주의 계열은 세상을 항상 이렇게 두 부류로 본다고 그랬었죠. 계급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피지배 계급인 프롤레타리아, 농민, 노동자, 여성 이런 약자들 있죠. 특히 농민, 노동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었던 것이 사회주의자들입니다. 반대로 이 위의 계층, 부르주아, 돈 많은 자본가들 얘네들이 회사, 공장, 모든 자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프롤레타리아들이 불행하다 이거요. 그래서 부르주아 계층을 몰아내고 얘네들이 중심이 되는 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또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이러한 개념이 이론이 사회주의자다.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은
노동자나 농민들한테 관심이 많고 얘네들을 해방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얘네가 주인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지원 움직임을 뭐라 부르냐면 사회 경제적 운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딱 이 표현은 아니지만 흔히들 뭐 사회 운동, 뭐 경제 운동, 사회 경제적 운동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빨간색 계열이라고 그러죠. 사회주의 계열을 얘네들이 했던 운동을 사회 경제적 운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사회주의 계열을 우리 옛날에 안 좋은 편으로 빨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 편의상 빨갱이라 표현을 하고 거기에 대별되는 비교되는 민족주의계를 파랭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좀 기분이 안 나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민족주의계는 약간 달라요. 얘네들은 계급에 별로 관심이 없어. 민족을 더 중시하고 그래서 민족이 해방을 당하려면은 실력을 키워야 된다. 먼저 실력을 키우고 독립을 해야 된다 해서 실력 양성 운동을 펼쳤죠. 우리 배웠었죠? 어떤 거? 물산 장려 운동, 밀립대학 설립 운동, 무멘트체 운동 이런 식으로 실력을 키워서 나라를 구하자라는 실력 양성 운동을 펼쳤던 것이 이 파란색들 민족주의 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은 선생님 앞에 강좌나 뒤에 강좌나 여러 번 강조를 할 계획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빨갱이, 파랭이 차이점 좀 알아두고 또 이런 표현도 알아두세요. 여기가 우파 혹은 우익이라고도 하고 사회주의 계열을 좌파 좌익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에서는 약간 변질되었지만 우리 이 기준을 좀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 파랭이, 우파, 우익, 사회주의 계열, 좌파, 좌익, 빨갱이 이런 표현들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둘로 쪼개졌어. 지들끼리 서로 으르렁대. 야, 빨갱이가 뭐가 좋아? 파란색 훨씬 좋다고. 야, 파랭이가 뭐가 좋아? 프로댕댕 해가지고 보기 싫구만. 빨갱이가 더 좋거든. 지들끼리 싸웁니다. 근데 보기 안 좋잖아. 우리 독립해야 되는데 우리 민족들끼리 싸워봐봐. 안 좋잖아. 그래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는 표현이 펼쳐집니다. 유일이라는 게 하나잖아. 우리 민족을 뭐 민족주의계, 사회주의계 나누지 말고 손잡자. 그래서 아까 좌파 우파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뭐 좌우 합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좌익과 우익이 손잡았다. 그래서 민족 유일당 운동, 좌우 합작 똑같은 표현입니다. 무슨 색이 되겠어? 빨간색과 파란색이 만나면 그렇죠. 보라색이 되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라돌이 뽀비 거기 보라돌이가 있는 이유가 보라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민족 유일당 운동은 보라색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상징적인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먼저 민족 유일당 운동 좌익과 우익, 빨간색과 파란색이 합쳐지는 운동이 해외에서 있었어요. 중국 애들이 먼저 했었어. 중국은 우리 어떻게 보면 큰 형님 나라였었는데 얘네들이 국공합작을 합니다. 국공합작은 요거 줄임말이에요.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쳐졌어. 손을 잡은 거야. 원래 서로 죽도록 싫게 했거든. 얘네들 맨날 치고받고 싸웠었거든요. 지난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중국 본토에서는 두 파가 있습니다.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과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이 있었어요. 색깔도 일부러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기해놨죠. 그래서 파랭이 장제스의 국민당, 빨갱이 마오쩌둥의 공산당. 이 둘이 중국의 패권을 두고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것을 국공내전이라 그래요. 지들끼리 중국 내에 싸웠기 때문에. 근데 외부로 누가 이제 쳐들어와요. 그렇죠. 일본 애들이 쳐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에 맞서서 야 장제스, 야 마오쩌둥, 우리 일본이라는 공통의 적이 있는데 일단은 일본 무찌르고 보자 하고서 이 둘이서 손을 잡습니다. 총 2번 손잡았는데 이때 당시에는 1차 첫 번째로 국민당과 공산당이 손을 잡았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 중국이 손잡았네. 야 국공합작을 했대. 야 쟤네도 민족 유일당 운동하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 찰나에 중국 상하이나 베이징에서 한국 독립 유일당 촉성이라는 것이 결성이 됩니다. 말 그대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유일당 하나로 합치자라는 것을 촉구하는 이러한 단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등지에서 한국 독립 유일당 촉성해. 우리도 하나로 합치자. 중국 형님들도 합쳤는데 우리도 합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국 독립 유일당 촉성해. 이러면 졸락이네. 졸락인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목적은 합치자. 모여라. 그리고 만주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삼부통합운동이 벌어졌어요. 우리 혹시 기억납니까? 독립운동 우리 전쟁할 때 참정신 그래서 만주 지역의 자유시 참변 이후에 내려왔었던 참의부, 정의부, 신문부 3부가 있었잖아요. 이 3부가 이런 민족 유일당 운동의 분위기를 타고 우리들도 합쳐지자라고 논쟁을 벌였었죠. 합쳐졌죠. 근데 하나로 합쳐진 게 아니라 2개로 합쳐졌죠. 그래서 우리 요거 앞에 봤을 거예요. 참정신이 원래는 하나로 합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2개로 합쳐집니다. 어떻게? 만주 남쪽의 국민부, 만주 북쪽의 혁신회. 그래서
요거 배웠어요. 그래서 만주에서 삼부통합운동도 그 당시의 분위기를 타고 벌어진 운동이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중국 형님들 합쳤어. 중국에서 우리도 합치자는 논제가 있었고 만주에서는 실제로 미완성이지만 두 개를 합쳐졌어.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내에서도 영향을 탑니다. 때마침 60만세 운동이 벌어졌어요. 우리 바로 전 시간에 배웠었죠. 누구의 죽음. 그렇죠.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 황제의 죽음을 계기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 그걸 이용해서 만세를 부르려고 했었었죠. 그래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손을 잡았어요. 다른 말로 빨갱이나 파랭이가 손을 잡아서 같이 만세 운동을 계획을 했었죠. 물론 사전에 발각이 되어서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일으켰지만 일단 손을 잡았잖아. 빨갱이랑 파랭이가 손잡았잖아. 그래서 보라색인 만남이 있었다는 거지. 또 있었어. 조선민흥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이 조선민흥회라는 단체도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연대 손을 잡았었어. 왜냐면은 이 민족주의 계열 내에서 변절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치운동을 주장하는 애들이 등장을 하거든. 자치운동이 뭐예요? 일본이 허락하는 내에서 자치권을 얻어내자. 한마디로 일제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그 내에서의 자치권을 얻어내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변절자들이죠. 일제 협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일제 식민 지배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 내에서 둘로 쪼개집니다. 이 자치운동을 하고자 하는 타협적인 민족주의 계열과 얘네들을 비판하는 비타협계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비타협계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손을 잡았어. 비록 일부지만 이 단체가 조선민흥회입니다. 그래서 60만세 운동 손 잡았죠. 조선민흥회 이런 새끼들 비판하면서 좌익과 우익의 손을 잡았어. 그러다가 정우의 선언이라는 것을 빨갱이들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치안유지법 있었죠. 공산당 때려잡기 위한 법, 빨갱이라면 잡아들이는 법이 만들어지면서 사회주의자들이 궁지에 몰리게 돼.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계. 야, 민족주의계 꼴 보기 싫지만 그래도 타협적이지 않는 비타협계는 그래도 봐줄만 하다 해가지고 사회주의 계열이 얘네들한테 선언을 합니다. 야, 파랭이 너네 꼴 보기 싫지만 그래도 타협적 민족주의계보단 난 것 같아. 우리 손잡자. 우리 지금 치안유지법 때문에 지금 졸라 곤란하거든. 우리 좀 도와줘. 해가지고 손을 잡자고 하는 정우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국내에서 있었던 좌익과 우익의 소규모든 어떤 선언이든 큰 규모든 손을 잡은 사례가 되는 거죠. 옆에 볼게요.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우리 민족이 사회주의계랑 민족주의계로 쪼개진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공산당도 만들어지고 요 때려잡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궁지에 빠진 조선공산당 사회주의계열에서 정우의 선언을 선언하죠. 야, 손잡자. 근데 민족주의계 이때 뭐 물산 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같은 실력 양성운동을 펼치고 있었는데 자치운동을 주장하는 타협론자가 등장을 해. 한마디로 배신자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둘로 쪼개지죠. 비타협계. 그래서 이 정오의 선언은 그나마 착한 비타협론자하고 손을 잡자.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신간회입니다. 오늘 배운 핵심 단어는 신간회. 보라돌이 보라색의 가장 상징적인 단체 신간회. 아주 중요합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신간회. 안 나오면은 선생님이 메가 역사 타이틀을 바꿀게요. 메가 커피로 바꿀게요. 그래서 신간회가 만들어졌냐면 민족주의 중에서 비타협계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손을 잡은 거야. 아까 앞에 연습했었잖아요. 어떤 연습? 60만세 운동 때 한번 손잡아봤고 봤더니 손이 따뜻하고 손이 이쁘단 말이야. 괜찮은데? 빨갱이들 괜찮은데? 파랭이들 괜찮은데? 그 다음에 조선민흥회라는 실제로 조그만 단체가 만들어졌어. 그리고 빨갱이들도 손잡자고 손을 내밀었어.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신간회. 그래서 이상재라는 사람이 초대 회장이었었고 27년에 만들어집니다. 20년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남자들, 이게 남성 표식이죠. 남자들이 파랭이랑 빨갱이 만들어진 게 합쳐진 게 신간회라면 그 자매단체가 근우회예요. 그래서 남편이 신간회에서 좌우합작을 했다라면은 그 부인들 있죠. 여성들은 근우회를 만들어서 좌우합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우회는 뒤쪽에 이미 영상 찍었지만 뒤쪽에 여성계 운동으로 또 나옵니다. 근우회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남자의 좌우합작은 신간회, 여성은 근우회. 얘네 강령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적으로 각성 촉진한다. 우리는 단결을 공고해야 한다. 단결이 누구누구 단결이겠어요? 좌익과 우익. 우익 중에서도 비타협적인 게. 그래서 좌익과 우익의 단결을 공고히 하자. 요게 중요해요. 우리는 기회주의를 부인한다. 저 기회주의자 새끼들, 눈치 봐가지고 기회 타는 저 새끼들을 꺼지세요. 부인한다. 기회주의자 누구겠어요? 눈치챘죠? 어떤 애들? 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자치론자들 말하는 거죠.
일제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고 자치권을 얻고자 했었던 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은 기회주의자라고 표현을 했어. 저 새끼들을 부인하자. 꺼지자 저 새끼들은. 그래서 이 강령, 그래서 이 기회주의란 표현이 누굴 의미하는지, 왜 이런 강령들이 나왔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얘네들 활동 특이한 점은 본부가 서울에 있었지만 각 지에, 심지어는 해외에 지회가 있었어. 우리 편의점 보면은, 편의점이 아니라 우리 치킨점 보면 본사가 있고 지점들이 많이 있죠. 전국 곳곳에 지점이 있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잖아. 얘네들은 지혜가 있을 정도로 아주 왕성하게 활동했고, 일제 강점기 때 있었던 뭐라 그럴까, 회원들이 내가 알기로는 제일 많았던 단체가 신간회일 거예요. 선생님 구체적인 데이터 메모를 안 해놨는데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었고, 우리 앞서서 신민회 기억납니까? 일본한테 먹히기 직전에 신민회라는 단체가 있었잖아. 근데 얘네는 비밀 단체였었어. 근데 끝내 해산됐지만 신간회는 합법적인 공식적인 단체예요. 일본도 인정했어. 그래서 합법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대놓고 지회를 두고 회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가입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었다는 게 아주 큰 특징이고, 그리고 이쪽은 보세요. 빨간색, 파란색 중에 어느 사람들의 성향이겠어? 강연회나 연설을 통해서 민중들 계몽 깨우쳐 주려고, 똘똘하게 해주려고 했던 사업. 그렇죠. 민족주의계, 다른 말로 파랭이들의 활동이겠죠. 또 사회경제적 운동, 농민이나 노동자들을 위한 운동 지원해주는 거. 그렇죠. 이건 좀 빨간색들, 사회주의 계열. 왜냐면 신간회가 빨갱이랑 파랭이가 같이 있잖아.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다 지원해주는 거야. 파랭이 지원활동, 빨갱이 지원활동.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 요거죠. 우리가 앞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 기억나죠? 나주역에서 후쿠다, 이 새끼가 박기옥의 머리를 끌어당기면서 희롱하니까 얼굴 좀 자른데 했더니 옆에 있던 박준채, 박기옥의 사촌 남동생이었던 박준채가 후쿠다를 부르죠. 허이 come here 원숭이, 어디 사람의 머리를 끌어당기면서 원숭이가 희롱하는가 했더니 후쿠다가 조센징 새끼란 말에 그냥 눈이 뒤집힌 박준채가 선빵을 날리면서 패싸움이 벌어지고 전국으로 시위가 확산되죠. 역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었는데 광주에서만 이 사건이 끝날 수가 있었거든. 근데 여기에 진상을 조사하겠다라고 해서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합니다. 요걸 알리면서 전국으로 파급이 된 거야. 심지어는 대규모 민중대에 사람들 불러 모아서 집회, 요새 촛불 집회 같은 거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런 거 하려고 했었어. 하지만 일본의 방해로 실패. 그래서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간의 활동 중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전국 단위로 키웠던 진상조사단을 보냈다는 부분, 그리고 비록 실패했지만 민중대회를 준비했었다는 부분, 요 부분이 시험에 무조건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런데 이 좋은 단체가 해소당합니다. 해체랑 해소가 좀 달라요. 해체는 해체시키고 없어지는 거고, 해소는 발전적으로 뭔가 다른 것을 다시 만드는 것을 해소라고 해요. 왜 이게 해소되냐면 지도부가 바뀌었는데 얘네가 일제랑 좀 타협하려는 좀 변절된 모습을 보여. 그리고 빨간색이 우두머리였었던 그 코민테른 있죠. 국제공산당 조직 얘기했었죠. 빨간색을 퍼뜨리게 만들었던 국제공산당 조직이 노선을 변경시킵니다. 야, 신간에 내 빨갱이들 잘 들어. 내 카톡으로 안냈는데 야, 파란색하고 손잡아 보니까 쟤네들 별로야. 저 새끼들 변질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어디로? 그렇지. 우리 프롤레타리아 계급, 얘네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다시 선회하자. 그래서 노선을 변경시킵니다. 원래 우리가 추진했었던 계급투쟁으로 바꾸는 거야. 파랭이들하고 헤어져 라고 안내를 때립니다. 그리고 우리 혁민국가였었던 중국의 1차 국공합작이 결렬돼 버려. 짱제스랑 마오쩌둥이 서로 헤어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신간의 내 사회주의 세력이 해소하자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비타협계 민족주의 세력들은 좀 미련이 있었거든. 반대했는데 끝내 해소가 결정이 됩니다. 27년에. 그래서 1927년에 만들어져서 31년까지 대략 4년 정도 유지되었던 것이 신간회고 엄청 중요하다는 거. 일제 강점기 때 최대 규모의 합법적인 단체였었다는 거. 아까 얘기했었죠. 지혜도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또 대놓고 활동을 할 수 있었어. 합법. 일본이 왜 합법을 했냐면 신민회처럼 몰래 하면은 관리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대놓고 허용해주면서 감시하기 편한 거죠. 그리고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손잡은 사례라는 거죠. 최대 규모의. 물론 민족주의 계열은 비타협계만 해당이 되죠. 그래서 민족유일당 사례, 혹은 민족협동종선, 혹은
좌우 합작의 대표적인 단체가 신간회였었다는 거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거 배웠어요. 자, 사료를 볼게요. 자, 사료.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죠. 조선 민흥회는 신간에 앞서서 좌익과 우익의 손잡은 또 하나의 사례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알으면 되고, 이 정오의 선언은 중요해요. 사료문을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 자, 저 파랭이 새끼들이 타락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제휴 손 잡읍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민족주의 세력에 대해서 저 새끼들이 타락하지 않으면 손 잡아보자라고 정오회가 선언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사회주의 세력도 치안유지법으로 곤경에 처했거든. 그래서 파랭이들과 손을 잡게 됩니다. 신간의 해소, 신간을 해체하자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주장했다? 사회주의계에서 주장했었다. 요 표현. 자, 그리고 우리 요약한 거. 요게 중요했었죠. 요거 한 장에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게 다 녹아 있습니다. 뒤에 배울 부분도 있지만 요 부분을 보고서 정리하면은 시간도 절약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꼼꼼하게 공부할 때, 요거는 요약본으로 정리할 때. 자, 앞뒤에 몇 번 계속 반복이 되는데 반복하면은 암기 과목은 쉽습니다. 반복할게요. 자, 3.1운동 이후 아이고 이후니까 1920년대입니다.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사회주의 계열의 유행이 타죠. 반대로 민족주의계. 사이가 안 좋다고 그랬었죠. 서로 추진하는 게 다르죠. 얘네는 약자들인 사회 경제적 운동을 펼쳤고 얘네들은 실력을 키워서 독립을 하려고 그랬었고, 근데 민족주의계가 또 둘러 쪼개지죠. 왜? 20년대 변절자들이 등장해요. 자치론자들, 특히 이광수 이런 새끼들인데 한국인의 자치권, 참정권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죠. 한마디로 일제의 식민지배를 인정하자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일제랑 타협했기 때문에 타협계 혹은 자치론자라 부르고 욕을 많이 하죠. 반대로 변절하지 않았던 비타협계. 그래서 그나마 얘네들 한마디로 빨갱이와 비타협계하고 손잡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죠. 일단 파랭이들은 민족주의계는 이런 운동들 좋아한다고 했었죠. 실력 양성운동, 돈 벌어서 대학교 세워서 깨우쳐줘서 독립을 하자. 반대로 사회주의 계열은 요 하층계층을 지원해주거나 약자들을 되게 지원해주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소년, 여성, 형평운동, 청년, 농민, 노동자 이런 좀 약자들이나 농민, 노동자들을 지원해주고 싶어하는 쪽이 사회주의 계열이고 이런 운동을 사회경제적 운동이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교과서는 여기서 좀 나눠놨어요. 뭐 사회경제적 운동이다, 뭐 사회적인 차별을 없애려는 운동이다 이렇게 나눠져 있고, 특히 이 부분은 뒤쪽에 배우지만 원래 예전에는 같이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농민 노동운동 배웠잖아요. 뭐 암태도 조작쟁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 이런 부분. 그리고 청년들은 조선 청년 총동맹에서 좌익과 우익이 손잡은 단체가 있었다. 이 부분은 뒤에 배우고, 아까 이 군우는 배웠죠. 남성들이 신간회라면 여성들은 근우회. 소년운동에서는 방정환이 어린이들을 위한 운동을 했었고, 형평운동은 백정 출신들이 사회적 차별을 없애달라는 운동. 그래서 이런 것들, 이 공통점은 이 사회주의 계열에서 그래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앞서 배웠던 학생들도 지원을 받았죠. 그래서 3.1운동, 60만세 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 특히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인산일을 기념해서 만세운동을 준비했지만 사회주의계랑 민족주의계가 손을 잡았다는 사례가 되면서 신간의 탄생의 배경이 되었고, 광주학생 항일운동 때는 이 우리가 위에서 배운 신간회가 지원해줬다라는 거, 진상조사단으로. 그래서 전국으로 파급될 수 있게 도와줬다라는 거. 자, 민족유일당운동 오늘 배운 거죠. 그래서 요 해외에서는 국공합작이 있었고, 중국에서 독립유일당 촉성회가 만들어졌었고, 국내에서는 60만세 운동 때 손을 잡아봤고, 조선민흥회라는 손을 잡아본 단체가 있었고, 사회주의 단체였었던 정오회가 우익한테 손잡자라고 얘기했었었죠. 그래서 만들어졌고, 강령 세 가지 중에서 기회주의자들을 배격하자라고. 여기서 말한 기회주의자들은 여기 타협한 변절자들을 말하죠. 활동, 합법단체였고 전국이 지위가 있어서 최대 단체였었다. 그래서 광주학생 항일운동 때 진상조사단을 보내서 도와줬다. 민중대역을 계획했지만 실패했었다. 하지만 해체된 거는 새로운 지도부가 우경화, 한마디로 일본과 협조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줬었다라는 거. 또 국제공산당 코민포럼에서 좌경화, 한마디로 계급투쟁으로 충실해라 라고 했었죠. 그리고 중국에서 1차 국공합작이 해체되었죠. 그래서 요 정리한 거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OX.
자, 사회주의는 3.1운동 이후에 청년 지식인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맞죠? 치안유지법으로 사회주의가 공경에 처했죠. 신간에는 민족주의계 사회주의계 연합이다. 빨갱이 파랭이의 연합 맞죠? 광자학생 항일운동은 신간에가 공식적으로 지원해줬다. 맞죠? 진상조사단을 보냈죠. 신간에는 사회주의 세력주로도 해소되었다. 맞죠? 사회주의가 발전적 해체인 해소를 주장했었죠. 일제는 사회주의 탄압하기 위해서 뭐 만들었나요? 치안유지법을 만들었죠. 요거에서 사회주의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신간에는 1927년에 만들어져서 31년까지 4년 유지되었죠. 신간의 강령은 요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누구를 배격하자? 기회주의자들을 배격하자. 그래서 기회주의자들은 타협적 민족주의자 자치론자들이었었죠. 신간의 해체의 배경에는 중국의 1차 뭐가 결렬되었네요. 그렇죠. 국공합작이 결렬되었죠. 국민당의 장제스랑 공산당의 마오쩌둥이 서로 삐졌죠. 사회주의 계열은 노동자, 농민 같은 이런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해방에 관심이 많이 있었죠.